본 방송에서 제공하는 투자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입니다. 방송에서 제공하는 주식의 가치, 가격 상승 및 하락에 대해서는 방송사에서 보장하지 않습니다. 뭐하! 안녕하세요, 여러분. 수익을 말하다의 하모린이 돌아왔습니다. 벌써 겨울이 다 지나고 봄이 오려 그러나 봐요. 우리 하모닉 이론에도 봄날이 와야 할 텐데요. 봄날이 오겠죠? 그리고 여러분들의 계좌에도 꽃길만 걸어가시길 바라면서 오늘 내용 시작해 보겠습니다. 저희가 지금 함께 RSI 뱀에 대해서 공부하고 있어요. 이 RSI 뱀에 대해서 제가 계속 얘기를 하고 있는데 이 뱀 이론이라는 게 여러분 뭐였는지 다들 기억하고 계실 거예요. 그래서 이 뱀이라는 이 자석에 끌려가는 어떤 가속화를 이용한 성질을 가진 그런 이론인데 이것을 RSI라는 지표에도 입혀서 사용할 수 있다. 그래서 결합시켜서 RSI 뱀이라고 부릅니다. 많은 분들께서 생소하고 어렵다고 생각을 하시는데요. 이름만 보고 포기하지 마시고 제가 쉽게 설명해 드릴 테니까 끝까지 오늘도 귀 쫑긋 세우고 한번 따라와 보세요. RSI 뱀을 그럼 공부를 해야 되는데 말만 들어도 피곤한 이 RSI 뱀 공부를 해야 할까라는 생각이 드실 거예요. 그래서 제가 왜 이 공부를 해야 하는지, 이 전략의 본질은 무엇인지에 대해서 설명해 드리고 그리고 공부를 계속 이어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어쨌든 중요한 결말을 보시면요. 하모닉 패턴의 영역은 정해진 범위 내에서 상대적인 측정이 필요하다라는 거예요. 상대적인. 저점과 고점이 있을 때 이전 고점과 어떻게 됐는지, 이전 저점과 어떻게 됐는지 그런 상대적인 측정이 필요한 게 하모닉 이론의 패턴의 어떤 예상 영역이라는 거예요. 그런데 이러한 성질이 RSI랑 본질적인 면에서 약간 비슷한 면이 있고 그래서 가장 잘 어울린다라고 말씀드렸어요. 그래서 잠재적인 반전이 예상되는 하모닉 패턴이 있는 곳에서 바로 반전 가능성이 있는 그 상황을 확인할 수 있다. 그리고 확인을 하는 것이다. 그것이 바로 RSI 뱀 전략의 본질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RSI 뱀 전략으로 해서 얘네가 이걸 통해서 뭘 얻으려고 하는 것인가? 그것은 바로 이 상황을 확인한다는 거죠. 돈 넣을지 말지에 대한 상황을 확인한다는 얘기이기 때문에 매우 중요하다라고 할 수가 있어요. 하모닉 패턴이 이렇게 있는데 여기에서 이것만 딸랑 보고 여기에서 들어가면 안 된다는 거예요. 추가적인 어떤 보조 근거가 있을 때 조금 더 가능성이 있겠구나 이렇게 생각해 볼 수 있다라는 얘기죠. 얘가 그냥 이렇게 올라가는 걸 수도 있잖아요. 그렇죠? 언제나 위반의 상황은 존재합니다. 그리고 이때 이 보조적인 RSI가 굉장히 큰 역할을 하고 있다라고 볼 수가 있어요. 꼭 RSI뿐만이 아니더라도 상대적인 측정이 가능한 어떤 지표가 있다면 그런 것도 괜찮다고 볼 수가 있겠죠. 스카카니가 고안한 이 RSI 뱀 이론, 뱀 띠오리라고 하는데요. 이 RSI 뱀으로 방금 제가 말씀드렸던 확인을 한다라고 했죠. 반전 가능성이 있는 그 상황에서 확인을 하는 건데요. 대표적인 경우가 한 쓰임이 4가지 정도가 돼요. 제가 이 쓰임을 가지고 왔어요. 자, 첫 번째부터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PRG 영역에서의 RSI 컨펌이 날 때, 이럴 때 조금 더 추가적인 근거로 여기에서 반전의 어떤 가능성이 있겠구나라는 생각을 해볼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첫 번째는 PRG 영역에서 RSI 컨펌 요소가 있는가. 컨펌이라고 하는 것은 영어로 확인하다라는 뜻이죠. 그래서 이렇게 컨펌을 받을 수가 있겠는가. 그리고 두 번째.
사실 이게 지금 말이 RSI 뱀이라고 하지만 사실은 여러분들이 알게 모르게 굉장히 많이 사용하고 있는 그 전략을 얘기하는 거예요. RSI의 기본 전략. 제가 지난번 정도의 하모닉 여기 이론 강의에서 말씀드렸어요. 수익을 말하다 코너에서 RSI에 대해서 설명을 했었습니다. 잘 기억이 나지 않으신다면 그 방송 다시 한번 챙겨봐 주시고요. RSI의 전략에서 또 가장 중요한 것 중에 하나가 다이버전스이죠. PRG 영역에서의 다이버전스 발생. 이때도 뭔가 추가적인 근거가 되는데 이것을 RSI 뱀 전략에 대입을 시킬 수 있다라는 얘기입니다. 그리고 세 번째는 이제 트리거 포인트와 컨펌 포인트라는 말이 나와요. 트리거와 컨펌에 대해서는 제가 조금 더 자세하게 딥하게 설명을 해드릴 예정인데요. 트리거 포인트, 트리거 바, 컨펌 포인트, 컨펌 바 이렇게 포인트와 바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구조의 확인을 어떻게 할 수 있는지에 대해서 제가 설명해 드릴 예정이고요. 마지막 여기가 이제 갈수록 조금 어려워요. 그래서 여기가 제일 어렵다고 볼 수가 있어요. RSI 시퀀싱이라는 게 있어서 그 구조에 뭔가 틀과 뭔가 형성되는 과정이 있다라는 얘기예요. 그래서 이 RSI 시퀀싱에 대해서 배우고 그 시퀀스가 뭔가 발생했을 때 이때 RSI 뱀이 나온 것을 확인하고 뭔가 도전을 해볼 수 있다는 거죠. 베팅을 해볼 수 있다는 거예요. 근데 이 RSI 시퀀스가 발생을 했을 때 그때 이제 여러 가지 케이스들이 있는데 그런 케이스들도 이제 제가 함께 설명해 드릴 예정입니다. 자, 첫 번째부터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첫 번째에 대한 예시예요. 이거는 뭐 RSI 뱀이 아니고 그냥 RSI가 뭐 지금 과매수 구간에서 해결이 나는 과정인데 라고 생각을 하실 거예요. 맞습니다. 바로 그거예요. 여기에서 RSI가 컨펌이 났을 때 이것 또한 뱀 전략이 사용되는 어떤 본질적인 일부라고 할 수가 있어요. 왜냐하면 뱀 전략에는 RSI 뱀 시퀀싱이라는 게 있는데 항상 그 시퀀싱대로 움직이지는 않거든요. 그래서 이 RSI라는 것을 설정을 통해서 기본 설정을 조금씩 바꿔가면서 사용하기도 하죠. 기본 설정은 14일로 되어 있죠. 14로 되어 있는데 길이가 그 이유는 그게 가장 괜찮다라고 웰스 와일더 창안자가 그렇게 얘기하기 때문에 기본 설정이 그렇게 되는 것이고요. 그래서 언제나 시퀀스가 완벽하게 나오지는 않고 이쪽 PRG 반전 지점에서 뭔가 RSI가 확인되고 그런 모습을 보여주고 이게 떨어지는 이런 모양이 발견됐을 때 이런 전략을 사용해 볼 수 있습니다. 이게 RSI 뱀의 기본 전략 중에 하나예요. 자, 다들 이해가 되셨죠? 그래서 이 실제로 주식은 여기에서 시퀀싱이 잘 발생되지는 않았으나 이 PRG 부분에서 얘가 과매수 구간에 갔고 이것이 V자를 뒤집어 놓은 모양이죠. 정확하게 얘기하면 그 V자를 뒤집어 놓은 모양으로 찍고 정상 범주로 들어가고 다시 한번 극단적인 영역을 침범할 수 있는지 테스트를 한 이후에 내려가게 됩니다. 그래서 이런 과정을 파악하는 것, 이런 과정을 이해하는 것, 그런 것이 RSI 뱀의 어떤 전략, 가장 기본적인 전략이 되겠습니다. 두 번째 설명해 드릴게요. 두 번째는 이 다이버전스를 이용하는 영역에 가지고 있는 그런 방법인데요. 다이버전스라고 하면 두 가지가 있어요. RSI 뱀에서 사용하는 다이버전스는 크게 두 가지가 있는데 하나는 X와 D의 사이인 거죠. 하나는 첫 번째는 이제 X와 D의 다이버전스고 두 번째는 이제 요 구간에서 일어나는 다이버전스라고 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그런 전략은 RSI 시퀀싱에서 나와요. 제가 첫 번째에 말씀드렸던 그런 케이스는 첫 번째에 나오고, 제가 지금 설명해 드릴 것은 바로 두 번째 경우, PRG 영역에서 다이버전스가 발생할 때, 그럴 때 뭔가 기술적인 반등이라도 나올 만한 그런 자리다라고 보통 얘기하죠. 자, 다이버전스 뭐죠? 가격과 지표가 반대 방향으로 흐를 때라는 거죠. 그게 극단적인 영역에 있을 때, 그것을 이제 다이버전스의 대표적인 쓰임새이고, 다이버전스가 발생되었고 해결되었다라고 얘기합니다. 그래서 이게 해결될 때, 이게 해결되는 그 순간에 뭔가 하모닉 패턴이 함께 잡혀져 있다. 그러면 확률이 조금 있겠는데, 최소한적인 기술적 반등이라도 올 수가 있겠다라고 생각해 볼 수가 있습니다. 지금과 같은 이런 차트에서는 제가 추세선을 이렇게 그었잖아요. 보통 이렇게 여기까지 왔을 때 여기에서 이쪽 부분을 뚫으면서 내려갈 수도 있고 올라갈 수도 있는 거죠. 그렇죠? 올라가려면 굉장히 큰 힘이 동반되어야 하는 거고, 여기서 내려갈 것이라면 이것은, 이 반전은 반응에 그치고 진정한 반전까지는 이어지지 못했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지금과 같은 경우는 여기에서 위로 올라가기 위해서는 강한 힘이 동반되고, 이 경우 주식이기 때문에 여기에서 강하게 갭이 발생을 하게 되죠. 이런 케이스도 아주 굉장히 좋은 케이스예요. 보통 이렇게 추세선을 이렇게 긋고 얘가 여기에서 뿅망치를 딱 맞고 내려오면 보통 여기까지 왔다라고 하면 여기서 이렇게 떨어지는구나, 이렇게 생각을 많이 하거든요. 그리고 종가 마감이 이런 상태로 끝났어요. 그러면 얘가 다음번에 이렇게 갭상까지 할 거라고는 예측하기가 조금 힘들어요. 이날까지 만약에 내 평단이 여기였다라면 여기에서 만약에 매수를 했다고 하더라도 여기에서 굉장히 위험한 순간이죠. 왜냐하면 적은 수익을 볼 것이냐, 본절이 올지 안 올지를 볼 것이냐, 이런 위험함이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이 투자 그리고 트레이딩이 참 어려워요. 그래서 이런 경우는 참 어려운데, 이렇게 추세선을 뚫고 내려와도 여기를 받치고 이렇게 갭상을 할 수 있는 그런 가능성도 있구나 라고 생각을 해보시면 좋을 것 같고, 그럴 때 RSI에서 여기에서 50선을 이렇게 지지를 해주죠. 요런 신호를 보고 이평선이 요 위를 딱 받쳐주고 있습니다. 요런 신호는 좀 이때 신호가 괜찮았구나. 그래서 요 신호까지 주는 이런 RSI 움직임을 좀 공부해 두시면, 알아두시면 도움이 될 것이라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이런 경우에 이런 케이스가 될 수도 있다. 유용한 또 공부가 되었으면 좋겠네요. 자, 세 번째 경우를 살펴봅시다. 트리거 포인트와 컨펌 포인트의 확인이라고 했어요. 여기서 얘기하는 이 포인트는, 이제 포인트가 뭐죠? 점을 얘기하죠. 원래 영어로 얘기할 때 우리 하모닉의 X, A, B, C, D 점, 이렇게 5개의 점이 있다라고 얘기하잖아요. 근데 영어로는 X 포인트, A 포인트, B 포인트, C 포인트, D 포인트, 이렇게 포인트를 붙여서 얘기를 해요. 그래서 주가에서, 주식과 관련된 용어에서 이 포인트라고 하는 것은 어떤 이 점을 얘기해요. 점. 물론 수학에서도 마찬가지고요. 그래서 이 포인트는 무슨 점을 얘기하는 거고, 여기서 이제 바라는 얘기를 하기도 하는데 그건 이제 캔들 막대를 얘기하는 겁니다. 바라고 하는 건. 그래서 이제 트리거 포인트라는 게 있고요. 컨펌 포인트라는 게 있고, 여기에서 발생되는 어떤 모양이 있죠. 언뜻 보면 이 모양이 얘도 똑같이 하모닉 패턴처럼 이렇게 생겼어요. 그렇죠? 그래서 사실 이런 케이스는 굉장히 또 흔하면서도 기본적이면서도 중요한
내용이에요. RSI도 보통 얘랑 비슷한 모양을 띄어요. 그래서 이때 이제 트리거 포인트가 나오고 컨펌 포인트라는 게 나오는데, 트리거 포인트는 이제 여기에서 뭔가 RSI가 뭔가 확인이 되면서 가격 다운을 뭔가 가속화, 트리거는 방아쇠잖아요. 그래서 뭔가 방아쇠 역할을 하면서 가속화 움직임을 시켜준다. 이런 의미가 있겠고요. 컨펌은 확인되었어 라는 의미겠죠. 여기에서 확인되었어. 여기 이 패턴에서 확인이 되었고, 그리고 이제 하락할 수 있다라는 얘기로 볼 수 있고요. 만약에 이렇게 생각해 볼 수도 있는 거죠. 여기에서 이미 극단적인 영역에 도달했는데 맞고 떨어졌는데 여기에서 그러면 완료된 거 아니냐라고 생각을 할 수도 있겠죠. 그런데 여기에서 맞고 떨어질 때는 일단은 내가 생각했던 이 하모닉 패턴 구조로 해서 아직 하모닉 패턴 지점이 요만큼이 차이가 아직 남아 있는데, 이번에 하락을 하다가 어느 순간에 다시 한번 지지하고 한 번 더 올릴 수 있겠구나를 생각해 볼 수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하모닉 패턴과 이 RSI를 같이 결합해서 생각하는 능력이 굉장히 중요하다고 할 수가 있고요. 저의 지금 설명을 보시면 아시겠지만 하모닉 패턴이 우리가 지금까지 제가 설명해 드렸던 것은 이렇게 해서 D점까지 나왔을 때, D점까지 나왔을 때 얘가 반전을 할 것이냐 말 것이냐에 대한 얘기를 주로 했어요. 그런데 이 RSI 뱀이 있음으로써 우리가 이 패턴을 비로소 선행해서 미리 그 구조물을 생각해 볼 수 있다는 거죠. RSI가 굉장히 정석대로 지금 잘 흘러가고 있고 모양이 이렇게 되고 있는데, 이렇게 되는 경우는 패턴까지 연결되는 경우가 많이 종종 있었어. 그리고 이건 굉장히 기본적인 구조물이야 라고 생각을 해본다면 여기를 이제 선행해서 생각을 해볼 수 있는 거죠. 이 패턴은 완성될 확률이 조금 승산이 있겠다. 이런 식으로 생각해 볼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제가 조금 전에 말씀드린 RSI 뱀의 용어 잠깐 짚고 넘어가실게요. 패턴 초기라고 하는 것은 패턴이 나오는 앞부분, 왼쪽 날개, 미리 발생하는 그 초기를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패턴이 초기니까 X점을 얘기하는 거겠죠. 그래서 그 X점에서 근처에서 보통 발현될 때 쓰는 용어가 바로 이제 트리거라는 거예요. 그래서 트리거는 주로 앞쪽 부분에, 패턴의 앞쪽 부분에 많이 사용이 되고요. 패턴 완료할 당시에 그 상황을 설명하고 그 뭔가 전략을 확인하는 용도로 사용되는 용어들이 바로 이제 다음 이 세 가지가 있어요. 대표적인 것 세 가지인데요. 바로 confirmation, 제가 계속 얘기한 confirm이라는 거예요. confirmation, 그리고 나머지 두 가지가 더 있는데요. 나머지 두 가지 이런 것은 RSI가 언제나 그냥 딱 찍고 넘어가는 게 모든 게 능사는 아니겠죠. 그래서 이제 그런 현상들을 설명하기 위해서 같이 함께 사용하는 용어들입니다. 그래서 거기에는 이제 완료라는 뜻을 가진 completion의 이 뜻이 있고요. 그리고 acceleration, 이게 뭐냐면 여러분 음악할 때 아첼란도, 거기 아첼란도야 이런 말 아나요? 아첼란도라고 하면 빨라져라, 빨라져라 이런 뜻이에요. 음악에서 아첼란도 이렇게 적혀 있으면 점점 빠르게 이런 뜻입니다. 그것처럼 아첼, 요 단어는 빨라진다는 뜻을 가지고 있어요. 그러면 가속, 뭔가 가속을 시켜주는 그런 용어입니다. 그러면 트리거도 방아쇠, 아첼레이션은 가속, 뭐 비슷하잖아요. 그렇죠? 비슷하지만 아무튼 간에 트리거라는 건 앞에 쓰이고 얘는 가속이라는 말로 뒤에 패턴 완료 시점에 주로 사용이 된다라는 거예요. 이 단어 네 가지는 이런 말과 함께 결합되어 사용이 돼요. 첫 번째는 바고 두 번째는 포인트예요.
포인트는 제가 설명해 드렸듯이 하모닉의 5점도 X 포인트, A 포인트 하듯이 이렇게 점 또는 어떤 약간의 영역을 얘기하는 거죠. 그렇죠? 약간의 영역을 얘기하는 거고 여기서 바라고 하는 것은 보통 캔들 막대를 가리켜요. 원래 옛날에 미국에 바 차트가 있죠. 그렇죠? 지금도 물론 바 차트를 사용을 많이 하긴 하지만 지금 현재 가장 대중적인 것은 캔들 막대 차트죠. 캔들 막대. 우리가 보통 보는 차트는 다 캔들 막대고 이 캔들 막대는 일본에서 온 차트죠. 그렇죠? 그래서 원래는 재패니즈 캔들 막대라고 했어요. 근데 보통 이것은 전체적으로 그냥 다 캔들 막대, 캔들바 이렇게 얘기를 하기 때문에요. 캔들이지만 아무튼 여기서도 바라고 해도 그냥 이 어떤 캔들 막대를 얘기하는 용어로 지칭해서 사용한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돼요. 그러면 자 이제 응용을 해보겠습니다. 트리거 바, 트리거 포인트, 컨포메이션 바, 컨포메이션 포인트. 그러면 그냥 컨펌 바, 컨펌 포인트 이렇게 얘기하고요. 세 번째부터는 이제 완료라고 불러요. 그래서 완료 바, 완료 포인트 이렇게 하고요. 네 번째는 가속 바, 그리고 가속 포인트 이런 식으로 이름을 붙여서 사용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트리거 바, 트리거 포인트는 패턴의 초기 X점과 관련돼서 이쪽에서 사용하는 게 트리거 되었다. 그리고 기존의 뱀에서는 뭐 여기에서 B를 뚫고 이렇게 진행될 때 이런 거를 이제 트리거, 가속화되었다. B를 뚫으면서 가속화되었다. 이런 걸 트리거라고 하죠. 그 나머지 세 개는 이제 패턴이 완료되고 나서를 이 D 부분에서 사용하는 용어들이라고 보시면 돼요. 이 D 부분에서 그럼 어떻게 사용이 되느냐? 첫 번째는 쉽죠. 컨펌. RSI에서도 신호가 나오고 여기 패턴도 완료가 되고 뭔가 맞는 것 같아. 그러면 거기 컨펌 됐어. 라고 얘기하는 게 이제 컨펌 포인트고 나머지 두 개는 이제 조금 생소한데 많이 쓰지는 않는 용어예요. 그래서 이런 게 있구나 하고 사실은 넘어가도 괜찮고 사실 가장 중요한 건 패턴이 반전하느냐 안 하느냐 그거 확인하는 게 중요한 거지 지금 여기서 용어로 얘네를 뭘 부르냐가 가장 중요하진 않아요. 그 모양을 익히고 그다음에 그 구조물을 익히는 것이 훨씬 중요합니다. 어쨌든 제가 간단하게 설명해주고 넘어갈 테니까 그렇구나 하시면 됩니다. 패턴 완료 지점이에요. 여기가 지금 그쵸? 패턴 완료 지점에서 가격이 이제 여기가 지금 패턴이 뭔가 완료 지점이 있고 가격이 이제 상승을 하는 겁니다. 여기가 완료 지점이에요. 가격이 이걸 기점으로 이렇게 올라갑니다. 라고 했을 때 이 RSI가 뭔가 여기에서 지금 이 완료 지점이 D 부분이니까요. 이 앞에가 지금 X, A, B, C, D가 이렇게 크게 있다고 생각하시는 거예요. 이렇게 크게 있고 여기 전체적으로 지금 다 D 부분이에요. D 부분. 패턴 완료 부분인 D 부분의 근처고 이 앞에 이제 큰 패턴이 있는 거죠. 그렇죠? 여기에서 이 완료 지점이 땅 두 번을 찍을 때 두 번 찍고 올라갈 때 여기에서 완료가 될 줄 알았는데 실질적인 완료 지점은 여기였던 거죠. 방금 전 예시처럼 그렇게 될 때 여기에서 뭔가 컨펌 포인트가 여기서 나왔다. 왜냐하면 과매도 구간에서 해결이 났으니까요. 여기서 1차적으로 컨펌이 됐는데 여기에서 패턴이 반전하는 것이 아니라 패턴 완료 지점이 있는 이 부분에서 완성이 뭔가 되고 반전을 하는 거죠. 이 부분에서는 이 내려오는 추세를 돌리지 못했잖아요. 그렇죠? 한 번 더 찍었다라고 보는 것이 맞겠죠. 그래서 이렇게 한 번 더 찍고 올라간다라고 보았을 때 컨펌은 여기에서 미리 났다. 그런데 이 한 번 마지막에 여기서 리테스트를 한 거죠. 쉽게 말하면 리테스트를 했을 때 얘의 이 구조물의 완료 포인트가 여기다 라고 얘기를 할 때 이 완료 포인트를 쓰는 거고요. 그 이후에
가격이 비로소 올라가게 되는 거겠죠. 요 부분을 뚫으면서, 그쵸? RSI의 요 부분, 나란한 부분, 요 부분을 강하게 뚫어주면서, 그리고 얘가 올라갈 때에는 이쪽 가격에 있던 요런 매물대가 있겠죠. 매물대를 뚫으려면 언제나 힘이 동반되어야 이 매물대를 뚫을 수가 있죠. 벽을 뚫어야 되니까 많은 힘을 줘야 하는데요. 이때 당연히 가속화될 수밖에 없는 구조죠. 그래서 요거를 할 때 요 가속 포인트다라고 얘기하는 겁니다. 자, 이해되셨죠? 그래서 가격과 RSI의 어떤 관계에 대해서 좀 잘 생각해 보면 좋을 것 같아요. 자, 네 번째입니다. 선행 신호를 위한 RSI 뱀 시퀀싱. 이 RSI 뱀의 시퀀싱은, 이 시퀀싱이라고 하는 것은 RSI 뱀을 선행할 때 함께 사용할 때 굉장히 좋다고 할 수가 있어요. 하모닉 패턴이 있는데, 그렇죠? 보통 패턴이 있는데 여기에서 D점까지 기다렸다가 D점에서 뭔가 매수 매도를 하면 되는데, 그럼 훨씬 확률도 좋고 한데, 그러면 여기 나올 동안 심심하기도 하고, 사람들은 욕심이 있기 때문에 계속 베팅을 하고 싶어 하고, 계속 주가를 예측하고 싶어 하고, 계속 주가를 이해하고 읽고 싶어 해요. 그래서 그런 흐름이 있을 때, 누구나 다 똑같은 마음이었던 거죠. 그래서 이 RSI 뱀을 연구한 스카카니 선생님께서도 이 연구를 한 거죠. 아, 얘가 이 반복적으로 이런 패턴 구조물이 나오는데, 그럼 이 앞부분도 동일하게 나온다면 이 패턴이 완성되기 전에도 이 패턴이 완성된 거를 알 수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 당연히 하겠죠. 그렇게 해서 이것을 알아냈고, 이것이 RSI 뱀 시퀀싱이라는 것과 함께 이렇게 어우러지면서 보다 높은 수준의 정확성을 가질 수 있게 된 거죠, 비로소. 그래서 요때 사용하는 것이 보통 선행 신호를 읽으려고 하는, 그래서 선행 신호를 위한, 그게 바로 RSI 뱀의 시퀀싱이라고 할 수 있어요. 그러면 얘가 어떤 구조로 가는가에 대해서 이제 알아야 하는데요. 이 구조대로 또 항상 가는 것은 아니에요. 그래서 알아두셔야 하고, 그리고 보다 넓고 또 유연한 사고, 그런 것이 항상 중요하다고 할 수 있습니다. 일단 본격적으로 들어가 보겠습니다. 이 구조는 크게 두 개가 있어요. 이게 말이 어려워요. 왜냐하면 우리는 한국 사람이니까 이런 영어로 된 말들은 어려울 수가 있어요. 그래서 컴플렉스라고 하면 이제 복합적인 구조라고 하는 거고, 지금 단점 얘기하는 게 아니고 복합이라는 뜻이에요. 보통 나는 여기 볼에 살이 너무 많은 게 내 컴플렉스야,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그렇죠? 그 컴플렉스 아니고 스포츠 컴플렉스 할 때 그런 의미인 것 같아요. 그래서 복합적인 구조물이라고 보시면 되시고요. 그리고 얘랑 이제 대조되는 게 이제 임펄시브 구조라 그래서 좀 심플한 스타일을 얘기합니다. 전기 충격을 빵 주듯, 얘도 순간적으로 빵 준다는 그런 의미를 가지고 그런 뉘앙스라고 생각을 하시면 돼요. 그래서 복합 구조는 W자 모양으로 되어 있고요. 얘는 V자 구조로 되어 있어요. 그래서 굳이 이런 용어를 모르더라도 W자와 V자가 있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고, W자는 V자에 비해서는 V가 두 개니까 복잡하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얘는 복잡한 구조, 복합 구조, 얘는 심플하니까 V자 구조라고 해서 V자랑 W자가 있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고요. 반대로 이게 뒤집어질 수도 있겠죠. RSI에서 뒤집어지면 이제 M자형이 되는 거고 V자 뒤집은 모양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요렇게 세트라고 보시면 돼요. 앞에 거 이렇게 바로 있는 애들끼리 세트, 거꾸로 뒤집어져 있는 애들끼리 세트. 그리고 구조물은 이런 말은 어렵지만 두 가지다. V자와 W자. 그래서 모양으로 따지면 그렇게 어렵지 않아요. 지금 여기 보시면 아시겠지만 W자를 거꾸로 뒤집은 M자형이라고 볼 수가 있죠. M자형. 그리고 여기는 V자를 거꾸로 뒤집은 형태. 그래서 심플하게 되어 있다고 볼 수가 있어요. 보통 이렇게가 가장 기본적인 세트예요.
W자 플러스 V자, 복자 플러스 단순 이렇게 세트입니다. 그래서 이런 시퀀싱이 있을 때 얘네가 하나는 앞에 X점 포인트에 가 있고 하나는 뒤에 D점 포인트에 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 안에서 어떻게 보면 얘네들은 지금 박스권 구조잖아요. 그렇죠? 박스권. 요거를 그대로 RSI에 집어 넣었을 때 이 패턴이 이런 식으로 흘러가잖아요. 그렇죠? 요런 시퀀싱이 RSI에서도 똑같이 이렇게 나타나는 겁니다. 어렵지 않죠? 그래서 구조가 앞뒤로 뭔가 박혀 있고 이 가운데가 얘랑 생긴 모양대로 흐른다. 그러면 한 요 정도 됐을 때 얘가 얘보다 높으니까 얘도 얘보다 높고 여기에서 올라가면 이 패턴의 어떤 구조물이 전형적인 형태이다 라고 생각해 볼 수가 있는 거예요. 보통 만약에 바닥권에서 이게 최근에 바닥이었다고 했을 때 사실 이런 자리가 굉장히 좋은 자리예요. 매수하기에 이런 자리가 눌림목 자리잖아요. 그래서 매수하기에 굉장히 좋은 지점이고 보통 사람들이 이제 이게 이제 보통 사람의 이제 엉덩이라고 했을 때 여기가 똑같지가 않고 약간 짝이 다르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그렇게 생각하기도 합니다. 그럴 때 보통 오른쪽이 이렇게 살짝 더 들려 있는 게 구조물이 더 좀 좋다라고 얘기도 하고요. 가격이 조금 내려왔을 때 RSI가 여기가 조금 더 높을 때 뭐 이런 구조물이 조금 더 좋다라고 하기도 합니다. 그래서 어쨌든 간에 여기에서 이 과매수 구간의 사이에 정상적인 영역에서 이 하모닉 패턴의 어떤 구조물이랑 비슷한 모양을 가고 있는가, 이것이 핵심이다라고 보시면 돼요. 말은 어렵지만 그 구조물을 익히는 것은 어렵지 않습니다. 그래서 이걸 전문 용어로 어떻게 부르느냐? 컴플렉스 RSI 스트럭처, W나 M자형, 그리고 임펄시브 RSI 스트럭처. 가장 중요한 것은 모양이에요, 모양. 30 이하의 과매도 구간에서는 W자와 V자로 나타난다는 거. 70 이상의 과매수 구간에서 M자와 V자 뒤집은 꼴로 나타난다는 거. 그리고 얘네들은 전체적인 시퀀싱의 어떤 구조의 틀을 책임지는 아이들이고 30 이하 70 이상인 극단적인 영역에서 보여지는 신호를 얘기합니다. 그냥 일반적인 RSI의 영역이 아닌 이 극단적인 영역을 얘기하는 거예요. 아셨죠? 자, 제가 이제 RSI와 가격 차트를 가지고 왔는데 가격 차트는 잘 보이지 않고 밑에가 현재 지금 RSI라고 보시면 되시는데요. 여기에서 한번 그 구조물을 찾아봅시다. 자, 보시면 맨 왼쪽에서 지금 과매도 구간에서 여기 이런 식으로 나왔죠. 이거는 어떤 W자형이라고 볼 수가 있고 여기에서 얘가 조금 요 위까지 올라온 형태라고 볼 수가 있는 거예요. 사실 제가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이 RSI는 설정을 조금 변경을 하면 얘네들이 움직이는 이 폭이 바뀌어져요. 그리고 이것과 비슷하게 생겼지만 뭐 스토캐스틱이라든지 그런 식으로 조금 더 이 지표를 조절해서 쓸 수가 있습니다. 따라서 어떤 지표를 사용하느냐에 따라서 그리고 어떤 지표에서 어떤 기준으로 사용하느냐에 따라서 조금씩 달라질 수가 있기 때문에 이런 W자형에 대한 그다음 V자에 대한 어느 정도 유연한 사고는 필요합니다. 그래서 이런 게 이제 복합 구조이고 이런 건 뭐죠? 이런 거 이제 심플한 구조이죠. V자로 톡 튀어나와 있는 거. 그리고 얘 같은 경우는 이제 극단적인 영역까지는 못 내려온 거죠. 그렇죠? 극단적인 영역까지는 못 내려오고 이런 것 같은 경우도 V자인데 조금 쉽지는 않은 좀 넙덥한 형태라고 볼 수가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과매도 지점에서 어쨌든 간에 얘네들은 W자나 V자로 나올 수밖에 없는 그런 구조의 성질을 가지고 있어요. 선으로 만들어내는 거니까요. 그렇죠? 그래서 말이 어려워서 그렇지 그렇게 어렵지만은 않아요.
괌해수, 괌해도 꺼내서 이제 이 네 가지 시퀀싱이 나와요. 네 가지 시퀀싱이 나오는데 이제 이걸 보면 또 이거 왜 이렇게 어렵지라고 할 수가 있는데 또 알고 보면 또 그렇게 쉽지가 않고 굳이 외우려고 하시지는 않으셔도 되는데요. 여기에서 몇 가지는 좀 알아두시면 좋아요. 제가 정리해 드릴게요. 이것만 아시면 돼요. 자, 일단 매우 심플해요. V자. 앞에 구조는 V자 또는 W자가 나올 수 있어요. 뒤에는 무조건 V자예요. 구조가. 실제 차트에서는 그렇냐고 물어보신다면 당연히 그렇지 않죠. 그러니까 조금 유연한 사고가 필요하다는 거고 우리는 모든 구간을 다 이해하려는 것이 아니라 하모닉 패턴에서 이런 구조물이 발견되었을 때 어떤 유효한 기회를 식별해서 찾아내는 거예요. 모든 기회를 다 아는 것이 아니고 모든 기회를 정의하는 그런 시퀀싱이 아닙니다. 그래서 여기에서 제시하는 시퀀싱은 일단 우측에 있는 D자 모양은 무조건 V자예요. 무조건 V자. 왜냐하면 하모닉 패턴의 특징이 약간 그래요. 왜냐하면 확장 패턴이 이게 나왔다 그러면 찍고 기술적 반등이라도 나올 자리 보통 그런 경우 크랩 패턴 그런 경우들이 굉장히 많기 때문이고요. 그래서 어쨌든 뒤에는 다 V자밖에 없고 앞에도 두 가지밖에 없잖아요. 그렇죠? V자 또는 W자, V자 또는 W자, V자 또는 W자예요. 그러면 얘네가 이제 총 네 가지라고 했잖아요. 그림은 두 개, 여기 맨 앞에 케이스는 두 개밖에 없는 거죠. 그렇죠? 뒤에는 무조건 V자로 끝나야 되고 앞에 건 V자 또는 W자니까요. 근데 여기에서 한 가지가 더 추가가 되는 거죠. 컨퍼메이션이라는 거랑 다이버전스라는 게 추가가 돼요. 그럼 얘네도 한 가지니까 경우의 수를 따져보면 당연히 두 가지의 케이스가 있었는데 여기서 두 가지가 더 붙으면 당연히 네 가지가 되는 거죠. 그렇죠? 수학적으로. 그래서 컨퍼메이션이라는 게 있고 다이버전스라는 게 있는데 이것도 굳이 이렇게 짝을 지어서 안 외우셔도 돼요. 제가 이제 앞 글자를 따서 설명을 했는데요. 하모닉 이론 책에서. 굳이 그렇게 하지 않으셔도 되고 이게 지금 뭐를 의미하는 건가? 컨퍼메이션이라는 것은 주로 1보다 작은 XA의 값이 X, A, B, C, D 할 때 이 XA의 값이 그쵸? XA의 값이 우리가 크게 되돌림 패턴과 확장 패턴으로 나누잖아요. 그렇죠? 다들 기억나시죠? 이쯤까지 제 강의를 지금 듣고 계신다면 이건 알고 계실 거라고 생각하고 있어요. 되돌림 패턴이 있고 확장 패턴이 있죠. 크게 하모닉 패턴은. 근데 이 되돌림 패턴에서 주로 사용하는 게 컨퍼메이션이라는 단어입니다. 그리고 XA가 1보다 큰 확장 패턴을 얘기할 때는 보통 다이버전스라는 말을 써요. 이걸 이해를 하면 전혀 어렵지가 않아요. 왜냐하면 1보다 큰 확장 패턴의 경우 만약에 크랩 패턴이라고 생각을 해보자고요. 크랩 패턴이라고 생각을 했을 때 여기가 지금 1.6까지 내려온단 말이에요. 1.618까지. 1도 지나서 1.618까지. 그러면 시간 프레임이 큰 시간이면 시간일수록 더 큰 힘을 얘기하겠죠. 그래서 1.618이라는 것은 기존 추세가 굉장히 강하게 오랜 기간 지속되었음을 얘기해요. 그러면 어떻게 되죠? 갑자기 브레이크를 틀기는 어렵죠. 어렵죠. 그러니까 한 번 찍고 한 번 더 디디고 가는 거죠. 우리도 보통 잘 뛰고 싶다. 멀리 뛰고 싶다. 그러면 이렇게 하다가 한번 이렇게 뭔가 바운스를 주잖아요. 그렇죠? 그 바운스 역할을 하는 게 이제 다이버전스가 되는 거죠. 이 패턴을 한 번에 돌리지 못하고 다이버전스가 나올 만큼 뭔가 한 번 더 살짝 리테스트하고 도약하고 힘 받고 올리는. 그렇죠? 힘 받고 올리는 또는 힘 받고 내리는 그런 경우가 되겠죠. 그래서 이 확장 패턴의 경우라면 다이버전스가 매우 잘 나올 수밖에 없는 그런 구조물을 가지고 있어요. 이게 추세의 힘을 생각하면 당연한 원리입니다. 그리고 이것과 대조가 되는 되돌림 패턴의 경우
되돌림 패턴의 경우는 보통 기존의 되돌림 패턴의 가장 또 일반적인 사용 중에 하나가 채널 안에서 사용이 되는 건데요. 그때 되돌림 패턴이라면 보통 가던 길로 다시 가는 거겠죠. 그렇죠? 그러니까 다이버전스까지는 가지 않아도 그 힘을 이어나갈 수 있는 거죠. 이렇게 스무스하게. 그래서 보통 컨퍼메이션이라고 그냥 부른다라는 겁니다. 다이버전스 조금 특별하고 컨펌은 조금 뭐 노멀한 뭔가 용어이구나 라고 생각을 하시면 돼요. 그렇게 해서 이게 4가지가 되는 겁니다. 저희가 이제 다음 시간에도 이 RSI 시퀀싱에 대해서 더 자세하게 배울 거예요. 제가 오늘 지금 조금 맛보기로 말씀드린 이 4가지에 대해서 더 자세히 들어갈 예정인데요. 제가 2번에 걸쳐서 설명하는 이유는 이게 처음 받아들이고 한 번에 하기에 조금 어려워요. 오늘 저에게 설명 듣고 한 주 동안에 열심히 공부하고 차트를 보면서 어떤 여러 가지 다양한 케이스를 한번 찾아보세요. 그렇게 하시고 다음 주에 저와 함께 RSI 뱀을 또 이어서 공부해 나가면 훨씬 더 공부를 잘할 수 있을 것이라는 생각이 들어요. 이 RSI 시퀀싱 공부가 힘든 여러분들을 위해 제가 RSI 시퀀싱 왜 알아야 하는가 동기부여를 위해 이 페이지를 준비했어요. 자, RSI 뱀 시퀀싱은 제가 좀 전에도 말씀드렸듯이 이 선행 신호를 알고자 하는 목적이 좀 있습니다. 패턴이 완성된 이후에 베팅하는 것이 아니라 한 요까지 왔을 때 패턴이 이때 나는 뭔가 미리 알고 싶다. 아니면 X, A, B, C까지 왔을 때 이 눌림목 자리를 잡고 싶다. 할 때 이때 매우 유용하게 사용되는 것이 RSI 뱀의 선행 신호입니다. 그래서 선행 신호를 알 수 있게 해주고 이 RSI가 움직이는 그런 어떠한 무빙 그 행동, 그 지표가 표현되는 것을 보면서 가격의 행동을 관찰하는 거예요. 우리가 평소에 생각하고 있는 그 시퀀싱대로 얘가 움직이고 있는가. 그래서 잘 움직이고 있다라고 하면 얘가 PRG까지 갈 가능성과 PRG에서 어떤 신호가 나올 수 있을지를 예측을 할 수 있게 되고 PRG에 도달을 했을 때 이미 선행으로 알고 와 있던 내가 가진 그 생각 또는 뭐 매수를 했다라면 뭔가 포지션이 있겠죠. 그런 포지션 그리고 여기에서 PRG에서 얘가 다시 한번 컨펌이 날 것이냐 아니면 다이버전스가 나서 컨펌이 날 것이냐. 그래서 그런 컨펌에 대한 신호를 판단할 수 있게 되고 그것을 확인하는 바로 이 지표가 되는 것이 바로 이 RSI 뱀 시퀀싱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RSI 뱀 방법론은 복잡하지만 전략의 본질은 간단합니다. 전략의 본질은 간단하고 이것은 잠재적인 하모닉 패턴의 상황을 확인하고 상황을 판단하는 어떠한 중요한 가이드라인, 지침이 될 수 있습니다. 이것이 가장 중요하다고 할 수가 있어요. 자, 오늘의 마지막 예시입니다. 지금 치폴레 멕시칸 푸드 차트인데요. 전 사실 어제 타코를 먹었는데 너무 맛있지 않아요? 멕시칸 요리? 그래서 저 정말 맛있게 먹었고요. 그래서 제가 좋아하는 이 치폴레 레스토랑 차트인데요. 여기에서 RSI 뱀의 구조와 함께 우리가 이제 파악을 해볼게요. 아까 전에 제가 초반에 말씀드렸던 여기가 트리거 포인트가 있었고요. 여기가 컨펌 포인트가 있었죠. 그래서 그렇게 되었다고 봤을 때 이 부근이 이제 어떤 구조물일까? 이제 다들 아시겠죠? 얘는 지금 딱 봐도 뭔가 심플해 보이고 V자로는 안 보이죠? 그렇죠? V자로는 안 보이고 약간 W자를 거꾸로 뒤집은 M자형으로
M자로 보이는데 구조물이 완벽하게 M자처럼 정말 이렇게 생기진 않았죠. 그렇죠? 그런 정도의 유연함은 생각해 주셔야 되고 보통 M자형은 이런 식으로 완성되는 경우도 많습니다. 그래서 여기가 얘는 복잡한 구조구나. 그리고 여기에서 이평선을 거꾸로 뒤집히면서 가격이 하락하게 되죠. 그렇죠? 그리고 나서 바닥을 찍고 올라갔다가 여기에서 RSI로 이렇게 추세선을 그을 수가 있죠. 그래서 RSI로 이렇게 추세선을 그었을 때 A의 구조물이 확인이 되고 C 구조물로 갈 때 RSI 추세선을 얘가 지금 잘 지나가고 있구나라고 생각을 해볼 수가 있겠죠. 그렇죠? 그래서 이렇게 했을 때 여기가 그럼 C고 혹시 완성이 될 수 있겠는데 라고 생각을 해볼 수가 있고요. 여기에서 첫 번째에 완성되지 않았죠. 그렇죠? 첫 번째 여기서 완료를 했더라면 여기서 완료를 해도 되는 그런 구조인데 여기에서 지금 완료가 되지 않았고요. 그 다음에 한 번 더 가서 완성이 되었죠. 그럼 뭐죠? 여기서 뭔가 다이버전스의 형태가 나타났구나. 가격은 올라갔는데 RSI가 떨어졌구나를 확인해 볼 수 있죠. 그러면 우린 RSI 뱀을 배운 사람들이니까 여기에서 지금 뭔가 다이버전스의 구조가 확인이 되었고 이 구조물은 여기에서 V자로 완성이 되고 비로소 컨펌이 나면서 얘가 가격이 조금 하락할 수 있겠구나까지 구조물을 생각해 볼 수 있고요. 그렇죠? 전체적인 RSI 구조물을 살펴보았을 때 뭔가 이 하모닉 패턴의 모양과 비슷하게 이렇게 흘러가는구나까지 보시면 되겠습니다. 이번 시간에는 여기까지 했는데요. 다음 시간에 저를 만날 때까지 여러분 차트 많이 보시고요. 여러 가지 예시를 통해서 미리미리 많이 연습하고 오시면 다음 주에 저와 함께 더욱더 재미있는 하모닉 이론 배울 수 있을 것이라 확신합니다. 오늘도 시청해 주셔서 감사드리고 여러분들 다음 시간에 뵐게요. 모바! 본 방송에서 제공하는 투자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입니다. 방송에서 제공하는 주식의 가치, 가격 상승 및 하락에 대해서는 방송사에서 보장하지 않습니다.